미국 부동산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르는 게 신기합니다. 미국 부동산도 개중에 오르는 애들 있을걸요? 그런 거지. 모든 걸 갖다가 통일화시킬 필요 없어. 뭐라고 해야 되냐. 표본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표본이란 게 있으면은 어떤 거는 이쪽에서 이상하게 나오고 어떤 것들은 여기 있고 어떤 것들은 여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일정한 균형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떨어진다. 미국이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 뭐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겠지. 공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어떤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리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예색을 하잖아. 아파트는 사실상 어떠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부동산.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만약에 100세대가 있다고 칩시다. 1000세대라고 할까? 1000세대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하나, 두 개가 가격대가 뭐 이거는 평균 시대가 뭐 5억이라고 치는데 한 10억에 팔렸다. 그러면은 이 5억을 10억으로 끌고 가는 힘은 있지만 만약에 이게 금매가 나와가지고 3억에 팔렸어. 그러면 요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아, 사업 때문에 경매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경매당한 게 유찰이 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퍼지지 않는 다음에는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빠지는 만큼 국내 부동산도 곧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인데 어떻게 저걸 버티겠느냐라고 고민해보면은 그 말도 맞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길게 봐야 돼요. 조금 길게 봐야 돼. 그래서 빅쇼트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보면은 걔들이 막 시장 꼬르마다 뽀르마다 이러면서 막 매도 일찍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늦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다가 절정 한계 끝에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붙잡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끝났습니다. 어떡할까요? 조질까요? 뭐 이런 게 나오잖아. 마이클 버리 보시죠. 막 드럼 막 부시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채권다 나와가지고 돈 내놔 이러는데 없습니다. 막 드럼 부시다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힝 이러고 몇억 줘버리고 그냥 끝나잖아.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버리 형도 생각보다 일찍 털었더라. 그거 쉽지 않아요. 마이클 버리가 그 포인트를 잡고 있었던 게 퍼져서 그런 거지. 동일한 순간 오면은 마이클 버리도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테슬라 그거 공매도 쳤다가 뭐 소리폴 뭐 셀 뭐 바인가 뭐 하여튼 그거 얘기했었잖아.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은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 기다려서 버티는 놈이 내 말이 정답이에요. 내 말이 정답이라고. 한주 ART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공시로 하한가 났던데 영업이익 적자가 상패 사유가 되나요? 당연히 되죠. 영업이익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를 갖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주주라는 거는 회사의 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을 버는 회사가 지금 적자에다가 영업이익이 5년 지속이래. 그러면은 사실상 사람들은 이 회사가 돈을 못 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투기를 한 거죠. 왜? 어떠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듣고 그냥 투기를 한 거잖아. 아, 얘들이 뭐 리튬을 한대. 얘들이 무슨 뭐 우크라이나 그거를 간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얘들 진짜 뭔가를 하나 보다. 들어가서 한번 투기 한번 해보자. 단타 먹고 나오자. 이랬다고 물려서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한국거래소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속 가능성이 있나?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적자 폭을 탈출해서 흑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왜냐면은 말로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적자를 이어가게 된다면 주식 거래하는 상황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 선의의 피해자. 이걸 막아야지. 그래서 어떤 의문점이 생기면 무조건 이 주식 거래부터 막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회사가 증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거래 정지를 풀어주는 거죠. 충분히 상패 사유 되니까 이런 것들 사지 마세요, 반다이크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꼭대기 끝난 것 같은데 유증한다고 해도 살짝 반등 정도만 나오겠죠. 결국 끝난 종목 조선업종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조선업종 역시도 대가리 깨질 거예요. 스터디를 안 배워서 그래. 스터디를 배우면은 스터디 뭐 하는 건 자율입니다. 제가 배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종목에 매몰되어 있고 그 종목도 어떻게 보면 가격대로 접근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시장은 흐름인데 모두가 가격대에 접근을 한다니까. 시장은 흐름인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자, 스터디를 한 사람과 스터디 안 한 사람의 차이 보여줄게요. 스터디 한 사람, 그리고 스터디 안 하는 사람.
지금 시장에서 스터디를 한 사람들은 제 그 수강생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식 좀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주식 말고 다른 쪽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그죠? 근데 스터디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종목을 본다니까? 왜냐? 주가가 계속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요런 고민을 하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 주식 거래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관, 외인, 시장 참여자 있을 거고 개인도 있잖아. 근데 이들이 쓸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도 하잖아. 채권으로 시장이 위험할 때는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식까지는 이해를 하잖아. 근데 이 주식을 왜 자꾸 고민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스터디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이 나왔다. 이때 한 사람 살아남죠? 산다. 안 한 사람 여기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 안 한 사람은 물려서 이까지 내려와서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겠지. 근데 안 한 사람은 요 사이에 있을 요런 잔잔바리는 못 먹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현금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먹는 거지. 그럼 요거 먹고 요거 손실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요거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이거 차이가 텐베거를 만드는 겁니다. 딴 게 텐베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다, 방산 터진다, 좋다 이런 얘기들 수 없는 리딩방 나플레스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그럼 여기서 유중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는 거야. 회사가 매출이 나올 수 있겠지, 실적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느냐? 유명한 이야기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는 잠깐 해드렸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그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 엔비디아가 한동안 폭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지 않아서? 아니죠. 실적은 시장 가이던스에서 100% 예측을 했는데 98% 올라서 그렇잖아.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2%가 모자라서 꼬라박는 경우도 많다고. 주식이란 건 그런 겁니다. 주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주식은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반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실전 투자 대회랑 여러 가지 제가 이뤄놓은 것들 다 하시고 난 후에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지만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그들이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니까.